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여는 요리사와 무슨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식당의 주인. 오늘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I haven't seen this world before, but I'm excused. 어떤 귀한 손님들이 이곳을 찾을까요? 꽉 막힌 관계에 해우소가 되어줄 식당이 드디어 영업을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수많은 관계 속 상처의 늪에 빠진 이들을 오늘 이 관계의 식당에 초대합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불리는 우리의 관계들.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행복한 관계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과의 예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인분의 식사를 주문한 손님. 그분들만을 위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잘 익은 묵은지에 신선한 회를 얹어 한입 크기로 돌돌 말아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는 두 재료가 만나 색다른 맛을 내는 요리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예약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춥죠? 네. 부부싸움이 잦아져 이곳을 찾았다는 두 사람. 그런데 긴장했는지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먼저 어색한 분위기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평생 사는 동안 제 문제 빼고는 전문가예요. 비공식. 제 문제만 해결을 못하고 맨날 동생들, 친구들 전부 많이 얘기 들어주고 얘기 나누는데 딱 문제는 제 것만 해결을 못해요. 오늘 시간은 좀 속에 있던 얘기들 좀 그냥 한번 다 꺼내놓고 그거에 맞는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표면적인 건 어차피 성격 차이?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 틀려요, 둘 다. 저희가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5개월 정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거 판단되기 이전에 결혼이 해 있었던 것 같고 육아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본연의 성격들이 그건 아니, 빨리 잘라서 좀 미안한데 그건 아니고 자꾸 무슨 이야기 다툼이 생기면 결론 항상 와이프의 이야기는 종점이 이혼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양말을 잘못 벗어났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1년 전의 이야기라든지 다 끄집어 나와서 결론 도달점은 항상 또 이혼이었어요. 이혼을 생각한다는 부부. 두 사람의 일상은 어떨까요? 안 보이냐? 아니? 네. 화면 나는데? 엄청난지? 아니요. 나 은우 그거 얘기해봐. 아니 은우 안아봐. 니코틴 전혀 없다면 은우 안아봐. 버려. 내가 폈는데 왜? 그래서 아, 또 당당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거기 담배 있을 피는 거에 때 대해서 왜?
너가 네 입으로 약속한 거야. 누가 약속해준 거 아니고 대리인이 와가지고 사인한 것도 아니고 대리인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내가 약속한 그래서 거라고. 맨날 담배를 피고 다니는 것도 그거 아니고. 약속이냐? 그게 약속이야? 혼자 살아갖고 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냥 혼자 살아. 그만하자고. 당신이 말이 법이냐고. 아니. 당신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게 법이야? 아니 뭐 잘라. 잘라라고. 잘라라. 말 하네 진짜. 이제 저런 놈의 아버지가 다 있대. 저런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내가 미쳤지 진짜. 자기가 좀 거부한다든 자기한테 거슬리는 걸 안 하잖아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게 화가 얘가 좀 내가 하지 말았는데 왜 그래 왜 했지? 얘가 지금 나 무시하나? 계속 이게 단계가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역시 얘랑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되게 억울한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나는 워킹맘인데 예전 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말을 해야지 이렇게 손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조금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실망만 커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먹을 게 좀 들어가면 훨씬 사람이 이게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이분들에게 해주실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 딱 그래서 제목은 묵은지 회말이. 서로가 너무도 다르다고 여기는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음식입니다. 전혀 다른 식감의 두 재료가 만나 깊은 맛을 내는데요. 상반된 모습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두 사람에게 부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요리입니다. 새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긴장됐던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묵은지, 싱싱한 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숙성이 된 거고 싱싱한 화로회인데 이 기묘하게 맛이 맞더란 말이죠. 그렇죠? 남녀가 그래요. 부부가 그렇고. 요리 좀 많이 해주세요? 아내한테? 신랑은 요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랑 좀 틀려요. 그걸로 싸워요. 그걸로? 요리해주는데 왜 싸워요? 와이프가 음식을 하면 저도 모르게 좀 평가를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분이 나빠라 해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다시 커져요. 롤스크림도 산 게 있는데 그것도 달아달라는 지가 여름에 말했는데 지금도 안 됐고 뭐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얘기가 난 너한테 바라지 않아. 너는 왜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제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혼자 살았어야지 왜 결혼해가지고 혼자 다 알아서 할 거면서 이렇게 저도 말이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잘못된 것인지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인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약 손님이 관계식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님은 20대의 생기발랄한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고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 두드렸죠. 네. 고민이 뭐였어요?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고 뭔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무관계를 지향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친척들을 만나도 계속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보낸다는 지연 씨. 꼼짝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 퍼즐을 조립합니다. 4시간 만에 퍼즐을 완성하고선 이번엔 침낭 속으로 들어가 해가 지도록 잠을 청합니다.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 대신에 고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줄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갖가지 신선한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 만든 탕수육입니다. 바삭한 튀김옷에 다양한 맛들이 감춰져 있는데요. 이 요리는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는 지연 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가면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래 말이에요. 수많은 가면들이. 다양한 재료가 하나의 요리가 되듯 우리의 마음에도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죠. 그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지연 씨에겐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본연의 맛. 내가 왜 이걸 준비했는지 아세요? 한 접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자기의 모습이야, 사실은. 남의 모습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영양가도 듬뿍,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해소시켜보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가운데 있는 알맹이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거부터 찾는 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인정하고 찾고 각인하고 사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내가 거울을 봐도 누구냐 넌 이러고 봤을 때 난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다는 지연 씨.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고만 하는 그녀의 마음엔 어떤 상처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5분째 말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 달 됐고 이제 좀 안 좋은 지는 한 2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무언가족이라는 최순환 씨 부부. 두 사람은 벌써 1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는 부부.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피해 다닙니다. 12시가 되자 남편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아내가 준비해 놓은 식사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점심밥을 들고 재빨리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남처럼 살고 있는 부부.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멀어진 걸까요? 어머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20살 때 시집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 과정이. 자기 부모가 이제 늘 잘 못한다고, 늘 그렇게 했거든, 저보고. 손 크다고, 잘 못한다고. 심지어서 본인을 쏘았어요, 했다니. 저보고 막 그렇게 한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받아주지 않으니까. 등신처럼 바보처럼 무슨 어떤 말을 해도 듣고만 있은 거죠. 식사 같이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맞습니다. 그쵸? 여러 달 됐습니다. 같이 한 지가 1년. 그게 완전 오래된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나. 1년 정도 됐어요. 우리 맛있는 거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아본다는 노부부를 위해
매콤한 낙지볶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칼칼한 맛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전복이랑 낙지 볶음이거든요. 인생의 매운맛 뒤에 찾아오는 달콤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얼마 나는 욕을 많이 얻으면서 별로 막 생각이 없습니다.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왜 당신 욕을 했어요, 지금? 아니 욕을 해서는 그게 욕이라요. 욕이라는 거 어때 뭐 욕을 못해. 그 욕 아니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지 당신 욕한 거 아니에요. 이 도저히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 젊은 수제 잘하시면 이렇게는 안 닦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밥 먹어요, 어머니. 응? 먼저 배고프시죠? 숟가락하고 저는 점심 굶었어요, 선생님. 점심 굶고 살면 참 어리석은 짓인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재산 살림 모아가 살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림 모아가지고요. 얼마나 굶고 이래가 어려운지 애들은 맨날 이래가 김치하고 이렇게 주고. 그래도 이 양반은 남자라고 돈 부린다고 소고기 그 당시에 귀할 때 요만큼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주고. 쟤는 굽다시피 그 밥도 쪼개 삶으라고 이렇게 먹하는데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 양반이 안 있으면 마디마디가 다 갈라졌는 거래. 영양실조가 걸리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반만 알아도 반이면 3분의 1만 알아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울고불고 안 하지요.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 이혼할긴데. 이혼할 시기예요? 언제,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혼하지요. 아버님도 이혼하시고 싶으셔요? 이혼 안 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아내.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붙잡고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매일 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부. 무엇이 이들의 사이를 타인처럼 만든 것일까요? 부엌에서 한창 요리 중인 아내. 그런데 자꾸만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늦을까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 요리는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네, 삶을 이렇게 해줘. 닭볶음탕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방문은 벌써 2년째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들 역시 남편에게 마음을 다친 후 바깥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것입니다. 어머님은 거의 20년 만에 다시 육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드님의 삼시세끼를 챙겨주기 위해서. 아니, 그 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 도움 현재 못 되잖아. 도움이 안 되니까 음식이나마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걸 그래도 또 제대로 먹어야만 저기 회복할 수 있겠나. 어머니는 음식으로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문보다 더 단단히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들. 어머니가 요리한 닭볶음탕만 들고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각자의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최순환 씨는 매일 산에 오릅니다. 정년퇴직 후 우울증이 찾아왔지만 그 역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이제와 보니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입니다. 뭐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제일 외롭지요.
서로 떨어져 살면서 혼자 있으면은 아유, 막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혼자뿐이니까 괜찮은데 서로 이제 이 한 집에 있으면서 말 없이 지나면 이것은 그건 하나의 고통입니다. 예. 그 외로움이 아니고 그런 고통입니다. 의지가 되어야 할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고통이 돼버렸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시장에 나왔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머니는 그렇게 자주 길을 헤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채 상처는 세월에 묻혀졌습니다. 그렇게 터지지 않고 골마버린 상처가 결국 가족들을 과거의 시간 속에 가둔 것입니다. 얼굴만 마주치면 싸운다는 정원희, 이재원 부부. 술이나 먹으려고. 무엇이 그들의 일상을 전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내가 비싼 술 먹습니까? 비싼 술 안 먹어도 한 잔에 낚읍시다. 이게 오빠랑 나 틀린 점이야. 나는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다 뭐 반찬하고 하는데 오빠는 오빠를 위해서 해. 아니 뭐든지 내가 하는 게 조용히 얘기하라고. 얘기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뭐든지 내가 하는 건 매사에 불만 아니냐.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뭘 하든 내가 누워있든 앉아있든 자든 TV를 보든 나가든 다 불만 아니야 지금. 불만 있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본가? 아 애기를 위해서 뭐든지 다 참고 살고 나는 네 눈치도 봐야 되고 애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고 여긴 다 네 공간이지. 나는 어디 있어 그럼 이 집에서. 조용해. 내가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보냐 네 눈치를 안 보기를 하냐. 이 집에 누가 편한 사람 있다고 그래? 싸움 소리에 은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꼬리를 무는 말다툼은 멈추질 않습니다. 애기 관련된 게 되게 많아. 미안해. 미안해. 애기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마라. 두 사람의 대화 속엔 서로에 대한 비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숨만 쉬고 살라고 숨만 쉬고. 오후 시간, 아내가 아이를 재우는 동안 남편은 TV를 보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애기 잘 때 빨래를 개어넣거든. 아내의 목소리에 남편 재원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애기 잘 때로 청소를 안 했지. 밥은 먹었냐? 뭔 밥 대박? 못 먹었지. 기다렸지. 뭘 기다려. 애기 잘 때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짜투리 시간에 남을 때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그럴 때 이렇게 있을 때 딱 봐 주변을. 뭐라도 하나 지금 애기 잘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사건건이죠. 사사건건 단소리로 시작을 하죠. 최근 들어서 너무 그게 이제 심하니까 저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본인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와서 집에 또 출근했는데 당신 뭐해? 같이 출근해서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일을 절반으로 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먼저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 눈치 봐서 적당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잔소리 없이는 좀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남편.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은 남편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 강도도 점점 높아집니다. 일상이 어느새 전쟁이 되어버린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작진의 초대를 받은 재원 씨. 먼저 그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화할 때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니 뭐든지 내가 하는 게 조용히 얘기하라고. 얘기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뭐든지 내가 하는 건 매사에 불만 아니냐. 내가 네가 지금 담배 피고 갖고 와서 내가 그냥 악쓰는 거냐? 이번엔 아내 원희 씨에게도 자신의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네 것도 묻히는 거 내가 화난 거지? 영상을 본 후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면서 그거 잘못했다 그래 너 천안대씩 얘기해? 야, 네 눈치를 안 보고 정말 잘못한 거네 그게? 아주 공격적으로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많이 누구라도 짜증 섞인 듯한 내지는 또 나머지 화면은 그냥 건성건성 그 상황 좀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누가 봐도 좀 대화가 안 되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전 잔소리만 하고 있었네요. 저라도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얘기하면 더 들으려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줄 것도 같아요. 짜증나 있고 화나 있고 말에 힘이 없네요. 그냥 짜증만 있고 말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운 독설로 마음에 상처가 깊어진 부부. 그러나 비난하고 상처를 낸 것은 상대가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부부는 이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할 차례입니다. 눈을 감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에 더 집중했던 부부. 부부가 떠올린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경청하면서 위로해줬대요. 아내분이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분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아내가 정말 경청을 잘해줬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부부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조건 웃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이렇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볼 때 찾아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지연 씨는 홀로 곱창집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삼삼오오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틈에서 그녀는 꿋꿋이 곱창을 먹습니다. 밥은 원래 혼자 먹는 편이고 곱창은 또 좋아하고 종강에서 혼자 종강 파티 하고 있어요. 종강 파티 하는 거예요? 네. 그녀 곁엔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집입니다. 귀여워? 귀엽다. 엄마에게는 유난히 애교가 많은 지연 씨.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 예쁜 게 이뻐. 짠. 짜게 됐네.
내가 없을 때?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없을 때 어떠냐? 너 좀 우울하지? 그러는 것 같아. 전화상 들어보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제 얘기가 나 진짜 거의 엄마한테만 하거든요. 근데 말할 그게 없으니까 좀 곧 식겠네. 이제 식은 것보다도 그건 사랑이 식는 게 아니야, 지연아. 넌 누가 널 버릴까봐 걱정되냐? 왜? 왜 자꾸 아까부터 뭐 나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그러고 물어봐. 부모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그래? 그러고만. 왜 그게 걱정돼? 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식을까 두려워하는 지연 씨.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피의식이 있구나. 피해식이 아니라 정말 다들 미워하니까 왔다가 나가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예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니가 그게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게 참. 지나왔잖아.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지났는데. 근데 너한테 상처가 있긴 있겠지. 근데 이겨야지. 좀 말하고 좀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응. 그랬을까? 한 번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상처는 그녀에게 관계를 두렵게 하고 감정을 숨기도록 했습니다. 엄마는 이 두려움에서 지연 씨가 빨리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가슴에 묻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관계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도 결코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지연 씨의 더 깊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꿈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영화 단체 관람 같은 걸 갔거든요. 아직 영화 시작이 안 됐는데 이제 영화관 복도에 하얀색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 강아지는 아니었어요. 그 강아지가 자꾸 낑낑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 강아지가 낑낑대면 다들 되게 불편해할 텐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길을 잃은 작은 강아지는 바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고 그래서 더 많이 막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너무 짐을 많이 진 것 같이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지연 씨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감정 같은 게 같이 따라오더라도 그거를 용기를 내가지고 이거가 그냥 둘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걸 결국은 살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상처받았던 10살 나이로부터 지연 씨는 이제 자유로워질 준비를 합니다. 대화를 단절했던 노부부도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아들 보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전적으로 아들을 갖다 잘못했다고 나무랬어요. 나무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지도 힘든 가정에 지가 아버지가 지를 잘못했다니까 지도 우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자기 방으로 가버린 거군요. 지난 과거에 때 남편이 나한테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아들한테 들으니까는 더 분노하시게 된 거네요. 아, 내가 이제는 이 남자를 이제 한테서 내가 떠나야 되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당신의 여자가 산 것이 아니고 당신의 노예를 산 것뿐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을 느꼈고 애한테 잘못했다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올바르고 강직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이 남편이 그리 내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용서해줄 수 없는 뭐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건강해야 돼. 내가 이 남편 빼고, 예, 남편 빼고요, 자식도 빼고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좀 건강해야 되는데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반응을. 제가 됐습니까? 저 죽었는데. 지금 존재가 어디 있는데, 저 존재가 어디 있는데, 저 존재를 찾아라 말입니까? 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아내분들 좀 숨 좀 쉬었으면 해서는 드린 말씀이에요. 이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반응 한 번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남편 최순환 씨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글자마다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데요. 편지를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굴까요? 슬며시 다가서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외면하는 아내. 별로 좋아하는 거네. 용기는 냈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쑥스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얼마 목이 팍 안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훤출한 키, 배옷같이 고운 피부, 아름다운 용모, 세상에서 당신만큼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돌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를 잃었을 때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당신의 슬픔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컸을 것이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 당신 보고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나는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가요? 위로받아야 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믿고 보기조차 싫다는 말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 출발합시다. 사랑하는 당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간 남편. 이전엔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제 무엇이든 바꾸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요즘 추워가지고. 설거지가 서투른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가 소리 없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의 희망이 보입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처를 외면하거나 덮어두기만 해서는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나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친구조차 2개월 후 우리는 5명의 주인공들을 관계의 식당으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어서 오세요. 식당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표정들이 하나같이 밝아졌습니다. 서로를 또 스스로를 괴롭히던 상처들이 얼마나 치유됐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서로 첫 만남이지만 어색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챙길 정도로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조금 그 변화가 있으셨나요?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어떤 거 좋아지셨어요? 전에보다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네. 예, 막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네. 밤도 같이 하고. 따로 주무셨잖아요. 이제 같이 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하면 용서해줘야죠. 광주 2년차 부부님께 먼저 대화법이 좀 어때지셨어요?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시면서. 부정적인 언어가 되게 많이 사라졌어요. 한 달이 좀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제가 변하니까 신랑 표정은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이제 오해를 하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분명히 다툼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툼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얼굴들이 제가 2달 전,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 경직돼 있는 게 많이 풀어지셨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아지시고. 예, 그 표정에서 벌써 이게 나타나거든요. 행복을 지금 느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오빠 지금 웃으시잖아요. 나는 요즘 행복해요. 많이 참 진짜 박수 받아요. 저 혼자 박수 쳐요, 지금? 저 혼자? 진짜. 지현 씨는 쭉 이렇게 그 나날들을 보내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당당했으면, 내가 조금 더 뭐 어떻게 했으면 난 미움받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자꾸 그런 가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스스로한테 조금 더 관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튼튼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튼튼해 보이고 내가 약하면 그때부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면 별로 괜찮아. 우리 갑이 되면 어때요? 밑에 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을이 되면 막 화가 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있으면 저는 최고일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알면서 내 와이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철들라니까 이게. 이제 철들어 이제 철들어가지고 또 앞으로 제 인생은 이제 또 몇십 년을 살겠지. 상처로 얼룩졌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먹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해산물을 곁들인 스테이크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색깔과 맛을 내는 과일 샐러드로 파티 음식을 꾸며봤습니다.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식당 안 가득 퍼지자 기분 좋은 미소와 웃음이 오고 갑니다. 관계 식당을 통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자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 제 얘기 일찍 좀 알지. 인체출 들어가면 쩔래. 지난 시간 억울했어.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좋은 이야기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철이라는 말이 오늘 이 시간 몇 번 했습니까? 근데 대화가 없었던 아내는 이제 남편의 농담도 웃음으로 받아넘깁니다. 기운이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훨씬 더 축복되고 단단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한 거 없이 참 뿌듯합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 뿌듯하고 저희가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웃으며 식당 문을 나설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봄 향기 가득한 산책길을 이제 최순환 씨는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비난의 말이 오가던 집안은 부부의 웃음꽃으로 채워졌습니다. 지연 씨는 감추려 했던 상처와 대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의 상처를 아는 순간 행복한 관계는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파이팅. 왠지 설레네 너만 보면 난